네, 안녕하세요. 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부요.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걸 했고요. 이제 뭐 한 반 했다고 할까요? 나머지 이제 마저 해야 돼요. 이제 일반론 좀 배웠으니까 판례가 이제 과연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걸 확인할 거고요. 근데 이제 거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제를 또 진도를 나가는 의미도 있고요. 같이 하면서 할 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거부라는 주제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공권이요. 공권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교과서상 목차로 무명항고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의무이행 소송 공부할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또 거부의 일환으로요. 거부의 일환으로 공부하면서 요걸 할 거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거부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예방적 금지 소송이요. 자, 우선 공권 한번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우선 공권 부분 해가지고요. 18페이지로 한번 가주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요. 자,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보이시나요? 그 개설이라든지 1절 개설, 2절 행정법관계 당사자 이런 거 뭐 보지 마시고요. 혹시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를 보다가 그 주제에서 여 관련된 그러니까 단어 개념이죠. 단어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 나오면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공부의 한 중간 정도 단계 도달했을 때 뭐 일수란 볼 때쯤 필요하면 보고 이러는 거지. 이걸 앞에부터 보고 오다가 여기에 빠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의미도 없는 말인데 그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고요. 직접적으로 뭐 답안지에 드러날 그런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렇게 읽으세요. 자, 행정관계 내용이 뭐겠어요? 법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는 거죠. 무슨 법의 관계라는 것은 동어 반복이나 마찬가지. 결국 이제 권리 의무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1번 공권, 1번 주관적 혹은 개인적 공권 그리고 반사적 이익. 이런 말 하고 있네요. 그 정한준 교수님이 이제 막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주관적이란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다. 권리는 다 주관적이야. 그 서울 완전히 그 서울 토박이거든요, 그분이. 서울 사투리 많이 쓰시는데, 본인은 재밌으신가 봐요. 막 웃으시면서, 권리에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붙을 필요는 없어. 뭐 이러면서.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야,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도 자, 주관적, 하여튼 공권이요, 권리요.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 있답니다. 권리가 우리 잠깐 배웠지만, 권리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이 어떤 것을 이익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분명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국가의 힘을 빌려서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놔요. 그러니까 꼭 뒷받침하는 소송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반사적이거나 대립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자기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힘을 말한다.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죠. 이익과 힘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 공권과 구별되는 반사적 이익이란, 즉 공권이라고 쓰면서도 또 법률상 이익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 법상의 힘은 입법자들은 이건 법률상 이익이다. 그래 법률상 이익을 해주자. 그러면서 소송은 그건 만들지 마. 이럴 일은 없거든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익보호성 계속 원고적 격에서 배웠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국가배상에서도 중요하고요. 자, 봐요. 공권과 구별되는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오로지 공익을 위해 추구하는 결과로 개인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상 경제적 간접적 이익을 말한다. 그럼 공권, 법률상 이익은 뭐라고요? 계직구, 개별적, 집체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름 단어를 외우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의미를 알고서는 어떤 이익을 툭 던져주면은 이거는 계집구, 이건 반사경, 이거 알아서 그런가요? 아, 사실은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입법자가 명시적 구별 딱 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모호하게 명시적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게 많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냐 이건 몰라요. 단 어떤 우리가 이익을 놓고 그냥 알았어, 이거 그냥 반사적 이익, 이거 법률적 이익, 이거는 법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게 일반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고 오로지 공익을 추구하는 결과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해관계는 반사적 이해관계다. 이렇게 말을 한번 깔고 나서 이거를 자, 지금 이 사안에 이거는 뭐뭐이다. 이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참 사실상 경제 이거 모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사법과 달리 공법은 전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자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이 문제된다. 즉, 이 말이 뭐예요? 사법에서 사법 규정을 봐가지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뭐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이러면 이 말은 자동적으로 매도인은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왜냐하면 사법관계는 그러하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공법은 이렇게 말을 해요. 행정주체는요. 이제 행정청한테 이제 권한을 위임하니까 행정주체는 즉 행정주체를 대행하는 대표하는 행정청은 되겠죠, 그죠? 행정주체는 니들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다 규정이죠. 그죠? 언제 요건을 공법은 뭐다? 국가라고 할게요. 지금 행정주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민들, 그냥 국민들,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주체야 니들은 국민을 상대로 이런 권한을 행사하라 해놨단 말이에요. 요건에 갖춰주면 뭐 해야 한다? 해야 할 수 있다. 기속 재량을 가리지 않고 다 행사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물론 예전에 하여튼 재량행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왕권이 살아있을 때 얘기였고요. 입헌주의 초기에. 그렇게 아니니까 하여튼 지금 모든 것은 결국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처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뭐 할 의무가 있다처럼 행정주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이 갖춰지면. 라는 이제 요건을 구비하면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게 법문이죠. 법문을 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법을 해석하듯이 이게 의무가 있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국민은 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공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 무조건 공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이런 규정을 둔 게 그렇다고 이게 더불어 사익까지 추구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타 해석을 통해서 이게 공익뿐만 아니라 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느냐? 이익을 위해서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뭐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고 해서는 땅이 더 생기고 이러니까 그 전체 국가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 거죠. 공익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익이 있고 또 한편 함부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면 환경이라고 하는 공익이 또 저해될 수가 있어요. 공익이란 게. 그걸 잘 살피라는 얘기고요. 양사의 조율을 잘 하라는 얘기고요. 또 한편 단순히 그 공익과 공익 간의 비율만 할 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해주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익도 분명히 고려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또 뭐요?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또 피해된다는 거야. 그런 이익이 법이익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 권한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공법 규정은 사법 규정은 뭐 권리 의무로 원래 그냥 권리 의무밖에 없으니까 의무로 규정해도 권리 규정이 있는 거지만 이 규정에서 당연히 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거쳐야지만 나오는 게 많죠. 대부분은 이제 공법 규정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소해이익 판단과 국가변 청구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다. 뭐 이 문제는 이제 그러나 보다 하시고 원고적격과 관련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바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뭐 소해이익 판단 이런 건 이제 그 부분에 가서 배울 때 한번 느껴봐요. 뭐 지금은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권의 종류와 특성. 여기는 공권은 뭐 자유수익 구분된다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겠어요? 이익의 내용을 분류한 거죠. 이익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법으로 치면 사건으로 치면은 뭐 재산권, 신분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 걸 수 있어요. 뭐 채권, 재산권이면 채권, 물권 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밑에 판에는 여러분이 저 주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실 게 아니에요. 그냥 속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공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권 포기한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신체의 자유가 싫어. 그러니까 나 교도소 집어넣어도 괜찮아. 이거 안 된다고요. 구속영장 발부 아유 피의자 이러면서 구속영장 청구해. 검사가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검사 괜찮아.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 내가 그냥 갈게. 안 된다고요. 자기가 원해도. 그래? 그럼 나 판사한테 허락받기도 싫은데 됐어. 그럼 들어가. 이러면 한다고 한들 그 검사의 구금이 적법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공권의 성립 요건이요. 지금 이 행정법 관계 내용으로 배우는 게 수험으로 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혼자 공부하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저는 지금 제가 만약 1년 커리큘럼으로 한다면 지금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세하게 할 필요, 그 다음은 별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처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바로 꼭 필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알아둔다면 지금 나오는 공권의 성립 요건 정도는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 하면 공권의 성립 요건이 이 의미는 갑이 내가 공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이건가? 그거랑은 좀 틀려요. 이게 뭔가 하면 정확히 말해서 이거는 법에서 이런 규정을 뒀을 때 이게 여기서 공권을 뽑아낼 수 있는 요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어봐요. 강행법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강행법규가 사익보호를 의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소구 가능성이에요. 짧은 말로. 그러니까 즉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소구 가능성 딱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권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강행법규는 뭐냐면 훈시규정에 대응되는 말이에요. 훈시규정은 뭐다? 입법자가 정해놨는데 행정부나 사법부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에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는 게 뭐다? 입법자가 두지도 않아요. 행정부나 사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왜 정해놓겠어요. 공법은 정해놓으면 그건 다 꼭 지켜야 되는 강행법규예요. 행정부나 사법부가. 근데 예외적으로 아닌 게 있죠. 그 재판을 언제까지 끝내라 이런 규정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재판의 본질에 반해요. 재판은 행정처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데서 요구되는 신속성하고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요. 일단 지나간 사실을 갖다가 다시 진실을 파헤쳐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내 정해놨다고 해서 대강하고 이제 내가 감으로 판단할게. 이럴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재판이라고 하는 국가자금의 본질상.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언제까지 끝내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급적이면 그때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훈시 규정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즉 그런 규정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럼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규가 존재하고. 자, 이런 규정. 자, 지금 이제 뭐예요? 어제로 치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주면. 이런 규정, 강행 규정이 존재하죠. 그 강행 규정이 단순히 공익인 환경, 공익인 환경, 또 다른 공익인 국가의 뭐 토지의 증대라는 양 공익만 고려해서 하라는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냐, 아니면 사익도 보호하면 사익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거냐. 어제 우리가 그 논증해 낸 거죠. 즉 그렇다면 사익 보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제도는.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인정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구제의 길이 있느냐? 네, 일단 있다고 쳐요. 뭐든지. 일단 그건 있다고 전제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춰주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갑이 어떤 구체적 개인이 거봐, 나 이제 공권이 있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권의 토대가 마련된 거고,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거고, 이제 어떤 구체적 개인 갑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 공권을 가져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강행법규가 요구하는 요건 사실을 다 갖췄을 때, 그때 개인은 권리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구체적인 어떤 권리, 즉 갑이 말하는 권리, 갑이 주자, 내가 이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그거를 성립 요건이 아니다. 즉 어떤 공법 규정을 보면서 여기서 공권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서 공권을 부여하고 있느냐, 입법자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자, 공권의 확대 과정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공권의 성립 요건 문장은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개괄주의에 따라 소구 가능성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막 권한을 부여하는 이렇게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영업정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한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배들도 예전에 있었다고 배웠대요. 전혀 관련 없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열기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한은 다 지우고 행정소송부에 가보니까 어때요? 처분이기만 하면 다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처분이라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항고소송을 이렇게 거기서 금지하는 규정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구 가능성을 꼭 검토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사익보호성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어떤 그냥 좀 과거부터 내려온 것 때문에 이 동그라미 3번의 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결국 뭐다? 첫 번째, 두 번째다. 그럼 그중에 또 우리가 강행법규가 존재하냐 안 하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해석하면 도출하는 것도 있죠. 그죠? 직권 취소 같은 거는 물론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법 속에 숨어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핵심은 그 다음은 사익보호성이에요. 근데 사익보호성 우리가 판단하는 거 원고 저격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도 해결했고 종래의 훈시규정뿐만 아니라 여기 훈시규정 나오네요. 재량법규도 강행법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 만약에 자 과태료 부과한다. 요거 이제 기속이죠, 그죠? 부과한다. 요건 갖추면 부과한다. 예외가 없으니까 기속인데 참 웃기지. 자 만약에 영업정지, 그러니까 뭐 영업정지 한다, 영업정지 해야만 한다. 똑같은 거고요. 자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참 웃기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사와는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우리도 뭐 이제 일본이 침략 안 했으면 아마 우리도 인류 발전 역사에 따라서 따라갔겠죠, 좀 늦어도.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그거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는 없지만, 저 유럽의 역사, 서구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왕권을 점점 시민에게 그 권한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왕이 지 혼자 있다가 이제 왕이 하도 이제 그 부르주아 계급이 득세를 하니까 의회가 이제 점점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귀족이 이제 자기를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었듯이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부르주아가 이어봤죠. 그랬듯이 이제 초창기에는 할 수 있다를 뭐로 봤냐면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때는 징집할 수 있다. 징집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꽉 왕을 딱 갖다가 기속했단 말이에요. 묶어두는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네 맘대로 왕 권력자 맘대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나중에 영업정지에 관한 절차를 둘 거란 말이다. 절차를 두는데 아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은 안 할게. 절차만 지켜. 절차만 지켜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더 왕을 조금 더 뭐죠? 왕 내지는 행정부의 최고 권력 수반을 갖다가 조금 더 제약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업정지 권한을 두고 여기 법 규정에서 절차를 둘 거야. 뭐 심의회를 거치라든지 뭐 하라든지 뭐 이거 할 거야. 그럼 그것만 지켜줘. 그러면 네가 합당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생각할게.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절차만 지켜라가 아니라 지금은 의미가 뭐예요? 지금은 비례 원칙을 지켜라는 거예요. 비례, 평등, 뭐 신뢰 보호 이런 원칙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근데 너는 뭐다? 물론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심사를 할 때는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한테는 재량이 좀 있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한된 사법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거에 비하면 실질적인 사법심사를 해버리는 거죠. 내용에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이 심사에 비하면 제한됐다는 말에서 자꾸 제한된 사법심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정을 보면서 여기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책에 자꾸 나오는 거는 과거 지나간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언급이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이 할 수 있다의 규정이 행정부는 뭐다? 행정부한테는 입법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행정부한테는 비례평등 신뢰를 지켜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라. 100점짜리 결정을 해라. 최대한 최선을 찾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사법부는 얘가 최선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를 심사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례, 평등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심사하라.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법규로. 그러니까 국민은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는 요구할 수 이거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사법부에 가서 요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왜? 어차피 이건 요구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요구하지 말라고 재량을 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 얘기예요. 광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재량법규의 경우에도 강행법규성이 있다. 제한된 사업시설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당연히 거기 나오는 게 무하다 재량 총론 인정이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 법규 해석이 있어서 가급적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공권의 성립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하고 의의만 볼게요. 의의. 자, 그 밑에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의의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이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아래로 가보세요. 양가로 2번 행정권 발동 청구권 내지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은 뭐예요? 이런 삼각구도를 말하는 거죠. 행정청에게 얘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야, 갑한테 빨리 권한 발동해. 그래서 권한 발동하는 이거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행정 개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행정 개입, 이때 행정 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건 뭐예요? 서로 맛보는 거, 이런 거. 행정청한테 나에게 뭘 달라 이래서 신청을 하면 여기다가 공권력을 행사해 주는 거. 이게 행정의 발급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행정 개입 청구권만 언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험 교재는 행정 개입 청구권만 뭐 하고 있고요. 그 정하준 교수님이 원래 쓸 때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하고 행정 개입 청구권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래서 그런지 한 권짜리에는 그냥 행정 개입 청구권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행정 발급 청구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요. 행정권 발동 청구권이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이렇게 말도 해요. 정하준 교수님 예전 책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 대하여요. 그 부분이 이제 방점이라는 거. 특정한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 보조금 지급 결정 제도를 뒀으면 그걸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달라 뭐 이런 거겠죠. 뭐 건축 허가 규정이 있으면 건축 허가를 해달라 나한테. 그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 행정권 정확히 말해서 처분권이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배웠던 자 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가지고 저 매립 면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면허 줄 때 면허를 주지만 이런 식으로 해라. 분명히 그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환경 침해를 심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철회한다. 이랬을 때 인근 주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걔를 지켜보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득자같이 달려들겠죠. 행정처에 가서 빨리 쟤 봐라. 환경 침해 엄청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면허는 적법할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바로 면허 철회를 내릴 때다 이러면서 개입을 요구하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거보다 하나씩 볼까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할게요. 너무 작나요?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작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여기 공유 수면 매립 면허 권한 기속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허 권한을 부여하고요. 주체는 누구, 절차는 뭐, 방식은 어쩌고 저쩌고, 요건은 뭐다? A, B, C 이런 법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A, B, C를 갖추면 반드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하래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란다. 매립 면허 철회요. 매립 면허 철회.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요. 행정 개입이 문제되는 그런 사겠죠. 권한을 줘요 이렇게. 그 다음 기소. 혹은 또 이런 법률이 순수한 거, 이런 거. 이건 행정의 발동 영역인데, 자 보조금 지급해라. 기소. 똑같이 주체 절차 방식 했을 거고요. 요건이. 그 다음에 뭐 요건 뭐 A, B, C 뭐 이러면 이런 법률을 보면 자 다시 반복이에요. 이것이 공권을 갖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강행 규정이 있네요. 뭐 해야 한다. 강행 규정 있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있나요? 그 사익보호성은 우리가 어제 원고적 겪으면서 검토했으니까 일단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는 게 뭐겠어요? 이걸 보면서 자 일반적, 추상적인 땡땡 면허 철회. 뭐 요구라고 해도 좋고 청구라고 할게요. 청구권이라고 하니까. 청구권. 성립 여부.
그걸 존재할 수 있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강행법규성, 두 번째 사익보호성, 세 번째 소구가능성. 소구가능성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사실은 의무이행 소송이 있는 하여튼 의무이행 소송이 있느냐 이거 사실 따져야 돼요.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의무소송 없는데 이게 쳐봐요. 하여튼 이걸 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숨어 있지만 국가는 의무가 있고 인근 주민은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질 수 있다. 이것만 지금 이것만 확정됐어. 이것만 확정됐어라고 해서 인근 주민한테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죠? 자, 그다음 인근 주민 갑이 그러면 갑이 지금 구체적으로 을에 대한 땡땡 면허 즉 뭐요? 공유수면 매립 을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발급됐다는 거예요. 그 면허 을에 대한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청구권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ABC 요건을 갖췄는지 그죠? ABC 즉 이게 너무 많네요. 요건 사실을 갖추었는지 요건 사실을 이것만 구비하면 갑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이거는 일반적인 존재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 드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단 물론 여기서 갑이 인근 주민이라는 사정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판례는 이럴 때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이럴 때 그냥 신청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청권이 존재하고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뭐가 존재해요? 나한테 달라는 거죠. 나한테 달라는 거. 똑같이 일반적 추상적 보조금 지급 결정 청구권이 있겠느냐? 똑같이 이거 하면 있다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나에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해달라. 그건 뭐예요? 이 요건을 갖췄을 때 생기는 거죠. 오케이? 즉 이걸 갖다가 이런 영역에서 행정 발급 청구권 내지는 행정행위 발동 청구권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요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존재하겠어요? 여기는 자 똑같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권한 근데 재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법률이에요. 지금 이거 법률. 뭐 땡땡 법률. 아시겠죠? 법률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권한을 주면서 할 수 있다. 재량으로 준 거예요. 뭐 주체 절차 방식 줬을 거고요. 요건은 ABC. 이럴 수 있죠. 여기도 뭐 똑같이 보조금 지급 결정 할 수 있다. 재량을 뒀을 거예요. 자, 여기 존재하는 권리는 뭐예요? 똑같다고 했을 때 여기 존재하는 권리. 이걸 갖다가 책에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칭을. 근데 좀 약간 조금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이럴 때 이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무하자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기 뭐요? 일반적 추상적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가 아니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통해서 그죠?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통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그죠? 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말은 너무 먼 말이에요. 여기서 행정개입 청구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추상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이 법률은 면허 철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재량을 행사해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청구권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부여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을에 대한 면허 철회를 갑은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갑은 을에 대한 면허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 하자 없이. 적법한 재량 행사를 통해서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통해서 을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대해서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그죠? 요건 사실이 갖춰진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여기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건 필기하셨죠? 그럼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이거요, 이거. 일반적, 추상적으로. 그죠?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서. 하자 없는 행사하여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여부를 꼭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재량이니까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결정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 담고 있다는 거죠. 뭐다?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소구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권리를 일반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이 권리가. 이 법률에서. 그죠? 그러면 갑이 행정청한테 갑이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하여 을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대해서 철회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 이건 언제 존재해요? 요건을 갖춰주면 또 있겠죠. 그건 요건을 갖췄으면 이게 생겨나겠죠. 그죠? 그런데 판례는 또 신청권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뽑아내는 거, 판례는 여기서 뭘 뽑아내요? 신청권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판례는 뭐요? 행정개입 청구권 이런 거, 행정의 발급 청구권 안 뽑아내요. 이걸 보면서 여기 신청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겁을 보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법률을 보면서도 또 다른 권리를 뽑아내요. 사익보호성을 인정하면 같이 인정하더라도. 자, 여기는 또 다른 권리도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면 이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런 권리도 있어요. 일반 추상적으로 만약 재량이 0으로 수축할 수 있다면 수축한다면 재량이 0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는 건 뭔가면 A, B, C 요건이 갖춰지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할 수 있다. 요건이 재량 행위가 뭐냐면 재량 행위 규정을 뒀다는 건 이런 의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라는 게 재량 규정이죠. 그죠? 그런데 뭐냐면 여긴 재량의 0으로 수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요건을 갖추고 이러한 사정이 덧붙였을 때 어떤 사정이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22페이지 재량의 0으로 수축. 요 개념 먼저 보고 가요. 자, 사람의 보이십니까? 판단 기준. 요건을 갖췄더라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네가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바로 이런 경우라면 발급하는 것이 최선의 경우일 수밖에 없다. 즉 발급해야 된다. 뭐냐?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하여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고 엔드입니다. 행정권 발동으로 그러한 위험이 제거될 수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러한 위험 방지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0으로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0으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갖춰지면 그때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런 법의 명령이 그 명시적이지 않아도 그 법률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생길 것이 급박하고 개인은 그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없고 국가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만 해주면 이런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중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를 반드시 발급해라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행정 개입 청구권도 일반적 추상적 뭐요? 일반적 추상적 그죠? 뭐예요? 아까 말했던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청구권도 들어있는 거죠. 이런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아니라 바로 그냥 이런 철회 청구권도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법률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런 권리도 여기선 묵시적이지만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갑이 이 법률 하에서 갑이 구체적인 의뢰에게 발급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생겨요? 요건을 갖추고 구체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때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권 성립 과정을 혹시 고개를 끄덕여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면 나중에 사례 문제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 다른 사례집 해결해 놓는 걸. 자, 이게 자, 일반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뭐다? 이런 의미구나. 갑이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추상적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요건을 갖추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행정권 발동 청구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요. 21페이지. 요 의 정도는 특히 행정 개입 청구권 의는요. 혹시 그냥 알아두세요. 답안지 사실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쓸 일이 행정 개입 청구권 의의는 꼭 알아두세요.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암기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두세요. 자, 이것도 보세요. 성립 요건. 법규가 존재하고 강행 규정해야 한다. 재량이 0이라면 0으로 수축해야 된다. 그 다음 강행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의도하고 있어야 돼.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 성립 요건은 뭐예요? 일반 추상적인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재량 영역이라도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 영역이라고 만약 여기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만 일반 추상적 행정개입 청구권이 지금 구별하세요. 여긴 기속행위고 여긴 재량행위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재량행위긴 하지만 일반 추상적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느냐 여부는 갑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철회 청구를 얘기할 때만 입증하면 되는 거지, 일반 추상적으로 이 법률이 행정개입 청구권, 즉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청구권을 담고 있느냐는 재량이 0으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량행위더라도. 근데 보통 이렇게 책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걸 갖다가 그 22페이지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강사 주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 갑이 이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체적 행정개입 청구권의 존부 판단에 선제하는 그러한 권리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해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즉
구체적 행정 개입 청구 소송. 나중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 배울 거예요. 이렇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의무이행 소송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행정 개입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요건, 즉 소송 요건이 돼 버립니다. 자, 대상적 격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여튼 소송 요건이 된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서 구체적 행정 개입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구체로 본다면 강행 규정이 요구하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는지, 재량 영역이었다면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잠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많은 그 수험 교재에서 거부 사례에 대해서 행정 개입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이 쟤한테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자한테 불이익 처분 좀 반려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거부한 사례가 이제 기출문제로 나와요. 대부분 사례가 그거예요. 처분의 적법성을 물으면. 그러면 이게 판례 견해로 쭉 가든지, 아니면 판례 이제 신청권으로 쭉 풀든지, 아니면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풀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수험가 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험가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이건 일순환, 잠깐 지금 이해 못하더라도 뭐 일순환, 이제 이순환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게 되겠지만, 이해 못하 어떻게 수험가에서는 풀고 있냐면은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모호하지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행정 개입 청구권이 있느냐. 그 다음 이제 이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 판례 논의대로 신청권이 있느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즉 그냥 질문은 거부에 대해 취소 소송 제기, 적법 이걸 묻고 있어요. 적법 묻고 있는데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 이러면서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어제 그 판례 배웠던 거. 판례 쓰고 판례 얘기하고 그 있잖아요. 왜?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고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신청권 얘기를 여기서 써요. 신청권 얘기를 여기서 또 써요. 그리고 학설 대립 얘기해주고 이걸 갖다가 뭐 행정 개입 청구권이고 본안에서 해야 되고 뭐 대상적 격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원고적 이런 논의 있잖아요. 그 얘기 쓰고 그 다음에 이 손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 그럼 여기서 뭘 한다고요? 이런 걸 해요. 자, 행정 개입 청구권이 때 하자 했는데 꼭 사례는 뭐예요? 사안은 이런 재량 사안이 나와요. 재량 사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걸 검토해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강행법규인가. 두 번째, 사익보호성이 있는가. 세 번째,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가. 이거는 법규만 놓고 판단해요. 보면은 일반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막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0으로 수축하니까 갑에게 지금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 소송 신청을 한 사람이요. 신청자 갑은 행정 개입 청구권을 갖는다. 지금 재량 영역에서 이렇게 해버려요. 강행법규, 사익보호성, 재량의 0으로 수축이 있다고 갑이 구체적인 행정 개입 청구권을 갖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법규가 요구하고 당연히 이런 법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법규가 요구하는 요건 사실도 있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그 수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입증이 됐을 때 이 영역에서 갑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을에게 발령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두 개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판례대로 이것만 쓰고 적법성을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예비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하면은 이 공권 부분, 그 다음에 거부 처분 부분,
그 부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혼자 공부하면. 생각에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아주 영악하게 여기 이 수원법학의 그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이거 정리하고 암기야. 내가 이 쟁점을 기출문제 보니까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딱 물어가지고 쟁점을 놓칠 일은 없어. 그 쟁점이 이해는 안 돼? 그럼 외워.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많은 수험생들은 그게 상식적이니까 계속 뭔가 이게 내가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건가 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여러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거부처분은 끝까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꼭 정리가 돼서 보여주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 완전히 앞뒤를 아구가 맞겠다 이해가 되는 게 힘드니까 이것만 쓰자라고 하는 얘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또 보셔도 돼요. 확실히 이거는 이 자체로 오류가 있죠. 이거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쳐요 또.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 행정개입 청구권을 갖다가 도출한 이유는 뭐냐고요. 어디서 써먹어요? 써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사례풀이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봐요. 자, 공권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하나 전제한 게 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자, 이제 공권 얘기는 공권 마저 정리합시다. 자, 행정행위 21페이지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부터 정리해요. 자, 의의는 받고 성립 요건 받습니다. 자, 권리구제 수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면은 의무이행 소송으로 해야 돼요. 의무이행 소송. 의무이행 소송 이제 설명드릴게요. 행정권이 발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게 넘어가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재량의 영으로 수축은 의의 볼게요. 재량 영역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재량의 여지가 없어지고 특정한 내용에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즉 재량이지만 재량 영역이지만 기속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우를 담고 있는 거죠. 재량 영역은. 재량의 영을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나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행정 개입 청구권 의의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무하자 재량 청구권 이거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거고 여기서는 가져갈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의의만 혹시라도 답안지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의만 준비해 두세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권이다. 이 정도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재량법규 역시 부분적 강행성이 인정받게 되었다. 자, 강행법규니까 개인의 이 보호를 목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은 권한은 공권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강사준대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한계를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있을 뿐 어떤 특정 행위 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재량을 인정한 입법자의 의도이고 이에 따라 소송상으로도 일탈 남용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봤지만 만약에 재량이 0으로 수축한다고 아예 입증을 해버리면 그때는 일탈 남용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법적 성질 그 절차적 권리, 실적 권리 이건 뭐예요? 이제 읽지도 않을게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재량이 처음에는 네 맘대로, 재량의 의미는 네 맘대로다. 두 번째 아니 절차만 거쳐라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절차만 거쳐줘 제발. 네 맘대로까지는 하면 안 돼. 하지만 심사는 하지 않을게. 내용적 심사는 하지 비례 원칙 이런 거 하지 않을게. 대신 절차만 거쳐줘 이런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절차적 권리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실제 심사를 하잖아요. 비례평등. 그래서 실제적 권리다 하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거나 막 목차 암기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형식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법에서는 보지도 못한 처음 개념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하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은 딱 그 행위가 행정청이 해야 될 행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권리에 비해서 이거는 무슨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하여튼 잘해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거 그 차이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 권리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형식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돼서 할 텐데요. 자, 뭔가 하면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이 강행법규 아니냐? 오케이. 두 번째, 사익보호성 있지 않냐? 오케이. 그리고 소구 가능성 있지 않냐? 자, 소구 가능성만 있으면, 소구 가능성. 이것만 있으면 공권은 성립하는 거 맞아요. 분명히 여기는 공권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무슨 공권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같은 공권이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설은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또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뽑아내고 있죠.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신청권, 응답 요구권을 풀어내고 있죠. 달라요. 법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설은 행정행위 발급, 행정 개입,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을 도출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구나. 판례는 뭐예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정확히 여기까지는 공권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공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대립되는 개념이 뭐예요? 사건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나 사건 가지고 있어.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건도 그러니까 사건 뭐? 정확히 말해서 채권이면 채권. 채권이라고 말도 웃긴 거예요. 무슨 권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무슨 권리 좀 말 좀 해봐. 무슨 권리, 내용이 뭔데? 최소한 채권, 금전지급 청구권,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냥 사건, 소유권이야? 뭐야? 채권이야? 뭐야? 어떤 권리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 사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시킨 개념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오니까, 알았어. 공권이 뭐야? 무슨 공권을 가졌다는 거야?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을 가졌어. 행정 개입 청구권 갖고 있어. 무하자 재량 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소구 가능성만 갖고 안 돼요. 어떠한 소구냐, 어떠한 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강행법규가 있고 사익보호성이 있고 의무이행 소송이 있으면요. 의무이행 소송이 있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인정한 거 맞아요. 의무이행 소송 독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독일에? 그러니까 독일법은 같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여기서 뽑아내는 게 뭐예요? 아마 견해 대립이 없이 신청권이란 말 안 하고 바로 의무이행 소송을 두고 있잖아요. 여기는 행정개입 청구권을 담겨 있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즉 뭐예요? 저의 권리 내용까지 가려면 어떤 소송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있느냐. 그것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 행정개입 청구권, 즉 만약에 갑이 행정청에게 을에게 발급된 면허를 철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이 있다면 이건 소송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소송을 마련해 둔다는 거예요. 소송 주문이 여기다 권리를 넣으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행정청은 이행하라. 즉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다 뭐예요? 을에게 발급된 면허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철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갑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행하라. 이런 소송을 둔다는 거예요. 이유에선 뭐겠어요? 요건 사실이 필요하겠죠. 요건 사실들. 이런 소송을 둔다는 거예요. 이행하라. 그래서 이게 의무이행 소송이고요. 소송을 의무이행 소송, 이런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의무이행 소송을 걸면 이행 판결이 나오거나, 즉 이게
이게 승소 판결이에요. 승소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면 어떻게 돼서 기각되겠죠. 또는 각하. 취소 소송은요? 취소 소송은 뭐가 나왔죠? 취소 판결. 취소 소송이라서 취소 판결 나와요. 이기면. 이게 그래서 승소 판결, 인용 판결, 여기서 이름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이행 판결, 인용 판결, 승소 판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이 그래요. 여기도 기각 판결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고 패소 판결.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각하 판결 나오고요. 이때 나오는 게 이게 이행 판결이란 말을, 이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 이겼을 때 나오는 요거. 아, 맞다. 이유 있다. 요건 사실이 갖췄다. 뭐 이런 경우라면 재량이 0으로 수축했다. 맞다. 그러니까 개입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너는 빨리 가서 지금 행정청 너는 을에게 발급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하여라. 이행하라. 이런 게 나온다고요.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 판결의 이행 판결. 그리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인근 주민은요 재량이 0으로 수축해야만 의무이행 소송이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 또 어떤 소송이 있어요? 요런 것도 요런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분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 을에게 발급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철회 여부를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통해서. 그런 권리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판결문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철회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못 내요. 어떻게 돼요? 철회 여부를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그때 나오는 판결을 굳이 얘기해서 이행 판결은 딱 그 점을 정해주잖아요. 을에게 발급된 그 매립 면허를 철회해 라고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나오면 을에게 발급된 매립 면허 그거 다시 한번 심사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비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령 판결이라고 그래요. 주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령 판결이라는 말이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세요. 정확히 말해서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21페이지 라 권리구제 반가로 2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권인 만큼 의무이행 소송을 통해서 실현된다. 자, 재량행사용에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를 행사하려면요. 지령 판결이 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무이행 소송에서 지령 판결을 받아낸다고요. 의무이행 소송을 통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의무이행 소송을 통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내는 거는 개입 청구권이나 발급 청구권이에요. 지령 판결. 내용이 뭐다? 행정청아 을에게 발급된 매립 면허에 대해서 철회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해봐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법원으로부터. 이걸 통해서 실현됩니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인 의무이행 소송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공부할 거예요. 견해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취소 소송을 통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판례는 자꾸 이런 걸 보면서 학설은 여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담겨있네. 여기 행정개입 청구권 담겨있네.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판례는 신청권을 담겨있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작은 글씨는 뭐 제 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그냥 한 번만 읽고 지나갈까요? 이게 1년 계획 중 1년 커리큘럼 중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권리란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법률상의 힘이다. 청구권이란 사법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행 소송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청구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법이 이행 소송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청구력이라는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결국 법은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부여한 거예요. 결국 우리 법제는 형성소송인 취소소송의 기속력을 통해서 사실상 의무이행 소송에 준하는 효과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취소 판결을 받아내면 재처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 법제가 청구력에 준하는 법률상 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법률을 보면서 무하자 재난 청구권이 이런 청구권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아직 자 판례는 신청권, 학설은 개입 청구권 이런 걸 갖다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책도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리는 아니지만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한번 생각만 해본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험생인 여러분은 강의실을 떠나서 책상 앞에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를 좀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례는 이러이러한 무하자 재난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아닌 신청권을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이 복잡한 거 이거 생각하지 말자. 여기서 생각했으면 이걸로 땡이다. 자, 제가 읽으면서 몇 가지 텍스트는 기억해 두십시오 했던 부분, 그 부분만 위주로 읽어요. 가셔서는.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요 앞부분 공권 부분은 끝낸 거예요. 거부를 하면서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의무이행 소송 쪽을 하겠습니다. 의무이행 소송은 저 뒤에 무효항고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336페이지에 있어요. 10분간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